성경 홈런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호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 603명이 소통하는 토론토 이 자유토론방이란 단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KYC라고 하신 분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좋아진 것 1. 소화가 잘됨. 2. 꿀잠잠. 3. 길 가다가도 괜히 웃음이 남. 4.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관대해짐. 5. 뉴스 보면 기대감이 넘쳐 힘이 남. 6. 특별한 일이 없어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가 됨. 7. 일출은 상쾌하고 희망차고 일몰은 아름답고 시원하게 느껴짐. 8.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목에 힘주고 설치고 다니던 자들 훗날 생각하면 강한 희열을 느낌.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분들, 얼마나 좋으면 이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아마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런 애국자들과 이번에 정권 교체에 큰 힘을 보탰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모두의 마음이 담긴 글이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된 것은 정말 이 나라가 사실상 공산화 직전이었죠. 공산화 되기 직전,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과 국민의힘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 두 분께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정말 우리 지지자들의 많은 어떤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도 대의를 위해서 대선적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했고, 그리고 어제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죠. 그래서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 간담회 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한글로 제가 옮겼습니다. 옮겨서 저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총평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뭐 주제 넘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특히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오늘 제가 총평을 내린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하는 내용에서는 동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반대 의견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로 옮긴 것을 제가 같이 보면서 그리고 담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보시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성호가 보는 세상 손성호의 총평,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발언.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임명되실 인수위원분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르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국정청사진을 준비하면서 5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도 국민들께 약속하신 내용이고 제가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 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2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 결혼을 할 수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밖에 없으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의 심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균형 발전은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탄소 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5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탁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3가지 인수위원회 운영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둘째, 국민 소통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기구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책임입니다. 불과 50여일 정도의 기간에 새 정부의 국정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밤을 새워야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 소통, 책임의 자세로 나선다면 인수위는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국민께 보고하고 당선인께 짜임새 있는 국정과제와 운영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국정과제 운영 전략에 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청사진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미래를 향한 새 정부의 비전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적 5대 대기업을 만드는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학은 더 이상의 이념적 정치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진리가 통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정책에 입각한 국정 철학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지난 5년간 종북의 굴욕적인 국정 운영에 이어 공사나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말씀처럼 더 이상 보복 정치는 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시스템에 따라 니편 내편 여야를 불문하고 죄인은 벌이 따르고 불법 영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되는 시스템에 따라 일벌백계 하면서 모든 것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라는 것은 필요 없는 구시대적 패러다임과 기득권과 특정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처 등은 반드시 해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은 전문 분야의 인재 등용으로 국가 운영을 실용 정책으로 이끌어 G5 경제 강국을 선도해갈 기업 전문가를 국정 운영에 포진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을 안철수 인수위원장님에게 정권을 위임하듯 맡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인에 대해서 연구해본 결과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으로 보이며 그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을 지도자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통큰 대통령이고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사회의 구성원이나 정치인에게는 멋진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불의, 불공정, 반칙, 몰상식, 불법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무서운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왜곡시킨 역사적 범죄자와 지위와 특권을 악용하는 불법 영득 범죄자, 난치병 하나와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복지사업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한 자,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기업, 반자유시장, 특수단체와 이적단체도 반드시 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삼천교육대와 다른 국민의 동의를 얻은 합리적이고 헌법이 보장한 초법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에 위반한다면 최고 통치권자의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되돌려 놓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직접 안철수 위원장님의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한 이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임명되실 인수위원 분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국정청사진을 준비하면서 5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도 국민들께 약속하신 내용이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고 벤처붐을 일으켜서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탄소 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5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해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3가지 인수위원회 운영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상세한 방향과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책임입니다. 불과 50여일 정도의 기간에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 소통, 책임의 자세로 나선다면 인수위는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국민께 보고하고 당선인께 짜임새 있는 국정과제와 운영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차기 정부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님의 이 말씀대로 안철수 위원장님의 국정 철학과 운영 방법론이 그대로 녹아내려서 아마 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도 G5 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고 그리고 차차기 대통령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훌륭한 분께서 21세기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아마 잘 또다시 이끌어서 앞으로 10년 그리고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굳건하게 세계 경제 강국 G5에서 G12로 더 발전해 도약해 나갈 것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성화 보는 세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